미국 서북부 최대 도시인 시애틀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많은 강수량으로 도시와 근교 어디를 가도 푸른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사계절이 있고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수많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시애틀을 기점으로 창업되고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활동이 눈에 띄는 곳이에요. 동북아시아까지의 비행시간이 짧다는 점 때문에 미국 서부 여행 시 첫 번째 관문으로 사랑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강수량이 많고 흐린 날이 많다 보니 비 오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도 필요한 여행지예요. 비가 와도 멋진 도시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애틀을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여기가 아닐까 해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입니다. 1907년에 8명의 상인들이 문을 열었던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이에요.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이 지역의 농수산물 시장 역할은 물론이고 대표적인 관광지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픈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라고 되어 있지만 겨울철에는 일출 시간에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해서 일몰 시간이 되면 대부분 문을 닫는 편이더라고요. 시장 안에는 농수산물 시장은 물론이고 식당과 소품을 파는 다양한 가게들이 영업 중이에요.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시간이 충분하다면 한 층씩 둘러보면서 구석구석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시장 바깥쪽으로 워터프런트를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시장에서 산 음식을 여기에서 전망을 감상하면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씹던 껌을 벽에 잔뜩 붙여둔 껌벽도 여기에 있는데요. 저는 도저히 가까이 못 가겠어서 그냥 멀리서 찍고 말았습니다. 시장 건물 바로 건너편에는 스타벅스 1호점이 있어요. 늘 관광객으로 긴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핸드메이드 치즈 전문점인 비처스 치즈가 있는데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도 꼭 들러보세요. 또 다른 시장 건물인 코너마켓에도 농수산물 등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가게와 식당들을 찾아보는 것도 시장 근처를 돌아보는 재미예요. 시장 근처 포스트 앨리로 들어서면 긴 줄을 만나게 될 텐데요. 여기가 바로 클램 차우더로 유명한 파이크 플레이스 차우더가 있는 곳입니다. 비가 자주 오고 쌀쌀한 시애틀에서 너무 반가운 메뉴죠. 하지만 앉아서 먹을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포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워 꼭대기
헬기에 동그란 우주선 모양으로 달려있는 184m 높이의 전망대입니다. 시애틀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아서 시내 곳곳에서 이 스페이스 니들이 보이면 반갑기까지 해요.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30불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다양한 옵션에 따라서 더 비싸지기도 해요. 옵션은 잘 살펴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 니들은 업타운에서 가장 큰 공원에 있어서 근처에도 구경거리가 많아요. 바로 옆에 치울리 가든 앤 글래스 미술관은 데일 치울리의 화려한 유리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지만 다음에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푸드코트도 함께 있어서 잠깐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그 밖에 팝컬처 뮤지엄도 인기 방문지 중에 하나고요. 인터내셔널 파운틴도 스페이스 니드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장소예요. 시애틀 아트 뮤지엄은 워터프런트에서 바로 한 블럭 뒤쪽에 위치한 미술관입니다. 소장품은 약 25,000점 이상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회화, 조각, 설치예술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조나단 보롭스키의 조각작품 해머링맨이 설치되어 있어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관이고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성인 기준 29.99불입니다. 시애틀은 스타벅스가 시작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도시 곳곳에도 스타벅스가 정말 많아요. 어떤 건물에는 한 건물에 2개의 스타벅스가 있을 정도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시애틀 여행을 오게 되면 꼭 가시게 되는 스타벅스 2곳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 곳은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입니다. 거대 로스터리 기계가 매장 안에 있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스타벅스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오픈 시간은 오전 7시고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항상 관광객들로 가득하니 가급적 아침 일찍 방문해서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벅스 1호점입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있는 곳이에요. 오픈 당시의 스타벅스 로고와 1976년부터 이어진 매장의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입니다. 길면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줄 설 각오가 필요한 곳입니다. 시애틀 서쪽에 자리한 해안 거리로 도심에서 항구를 따라 쭉 뻗어 있습니다. 시애틀 엘리엇만 여행의 관문으로 시애틀 워터프런트 엘리엇만에 닿아 있는 이곳은 여러 곳의 부두와 선착장들 사이로 산책로가 예쁘게 조성되어 있어요.
데크를 따라서 벤치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휴식을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 외에도 시애틀 수족관과 워터프론트 파크 등 볼거리가 많은데요. 워터프론트의 부두와 선착장에서는 블레이크 섬, 웨스트 시애틀 등 시애틀의 주요 랜드마크로 갈 수 있는 페리와 수상택시들이 출발해요.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도 많으니까 꼭 들러보세요. 그 밖에도 크고 작은 기념품 가게도 있어서 둘러보기 좋아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산책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존 스피어스는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사 캠퍼스의 일부로 3개의 구형 온실이에요. 이 3개의 유리돔은 오각형 62년째 패널로 되어 있고 직원 라운지와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높이는 건물 4층 정도이고 4만 그루의 식물이 심어져 있어요. 내부에는 회의실과 약간의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2018년 1월에 아마존 직원에게 공개되었는데 일반 관광객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도 견학을 하려면 아마존 직원과 동행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통해 허용된 시간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저도 어렵다면 이 시설 안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내부를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시애틀 웰링포드 지역 남쪽 끝 레이크 유니언의 북쪽 해변에 있는 공공공원입니다. 예전에는 석탄을 이용해서 가스를 만드는 시애틀 열병합 발전소로 운영되다가 시애틀시의 소유가 되면서 1975년에 개장했어요. 이 공원을 디자인한 건축가는 이 프로젝트로 디자인 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요. 시애틀의 멋진 수평선을 볼 수 있어서 시애틀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입니다.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요. 비 오는 날만큼은 스산한 분위기니까 가지 마세요. 워싱턴 대학교는 해리포터의 모티브를 제공한 도서관 건물로도 유명하고 봄에는 벚꽃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북적대는 곳인데요. 이 대학은 1861년에 설립된 명문대학으로 미국 서부 해안에서 가장 오래된 최상위권 연구 중심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워싱턴주의 6개 공립대학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학과 공학,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뛰어난 컴퓨터 공학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합니다. 보통 줄여서 UW이라고 부르는데요. UW는 아마존과 보잉, 닌텐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지역의 거대 기술 기업들과의 다양한 산학 프로그램과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캠퍼스가 너무 예뻐서 비 오는 날에 가도 우산 하나 들고 산책하는 운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본 대학 캠퍼스 중에는 이 캠퍼스가 1등이에요. 시애틀에서 가본 식당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곳 3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당의 주소는 설명란에 있어요. 첫 번째는 피쉬가이즈입니다. 다운타운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동수단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입니다. 사실 여기는 식당이라기보다는 수산물을 파는 가게예요. 그래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니까 포장해서 다른 곳에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사 메뉴 중에는 포케가 유명하고 포케볼 또는 포케 플레이트를 시켜서 쉐어하기 좋아요. 훈제 연어도 맛있고 다양한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도전해보세요. 저는 포케 샘플러랑 브라운 라이스를 시켜서 쉐어했는데요. 성인 서너 명이 먹어도 충분한 양입니다. 다음은 비처스 핸드메이드 치즈입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 위치해 있는 핸드메이드 치즈 전문점이에요. 이곳도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치즈 장인이 우유 선택부터 숙성까지 꼼꼼한 과정을 거쳐 직접 만든 치즈를 넣어 만든 샌드위치로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치즈는 일반적인 치즈로 불리는 것을 거부할 만큼 품질과 맛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요. 간단하게 치즈만 들어간 샌드위치부터 로스트 비프, 햄, 게살, 칠면조 등이 들어간 샌드위치까지 다양한 종류를 팔고 있는데요. 풍부한 치즈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맥앤치즈도 이 가게의 추천 메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식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애틀은 아시안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 인프라도 풍부한 곳이에요. 여기는 스페이스 니들에서 멀지 않으니까 스페이스 니들을 갔다가 들러보시면 괜찮은 곳입니다. 고급 일식당은 아니지만 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일식 해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굴튀김은 2번 시켜 먹을 만큼 맛있었어요. 일본인 셰프분이 친절하게 사시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재료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시애틀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호텔 3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주소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첫 번째 호텔은 시애틀 메리어트 워터프런트입니다. 시애틀 엘리엇베이에 위치한 호텔로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을 해안가 산책로를 따라 도보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호텔이에요. 스페이스 니들, 시애틀 아쿠아리움까지도 멀지 않아서 관광 다니기에도 좋은 호텔입니다. 모든 객실이 산과 물 전망으로 레이니어 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멋진 뷰 때문에라도 시애틀에 간다면 꼭 다시 가고 싶은 호텔이에요.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애틀의 여유로운 풍경을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이 호텔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호텔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 여행 오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다운타운에 위치한 웨스틴 시애틀 호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형 타워 2개로 이루어진 호텔로 하이크 플레이스 마켓까지는 도보 8분, 스페이스 니들까지도 도보로 이동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멋진 실내 수영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호텔은 주변의 비슷한 등급 호텔에 비해서 늘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호텔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시애틀에 여행을 오면 많은 분들이 다운타운이나 피어 쪽으로 숙소를 잡으실 텐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호텔은 다운타운에서도 관광 다니기 좋은 곳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시애틀 호텔입니다. 이 호텔에서는 시애틀 관광지 1순위인 하이크 플레이스 마켓까지 도보로 가기 편해요. 그리고 근처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있어서 관광객이 붐비기 전인 아침 이른 시간대에 가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텔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과 맛집, 그리고 추천드리는 호텔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미국 여행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